엄마, 그 돈 언제까지 혼자 가지고 계실 거예요? 70대 순자의 귀에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라며 다정하게 굴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순자는 손에 든 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펜으로 서명만 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였어요. 100억 원의 보험금과 시골집까지 모든 것 말이죠. 어차피 저한테 상속될 돈이잖아요. 지금 주시나 나중에 주시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민수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옆에서 며느리 지영도 저희가 안전하게 굴려드릴게요라며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죠. 겉으로는 엄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빚더미를 해결하려는 계략이라는 걸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했었지.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에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의 배신에 상처받은 어머니가 어떻게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게 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말이에요. 과연 순자는 자신을 속이려던 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그리고 100억 원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70대 순자는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집 곳곳에 숨겨져 있었죠.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작은 금고가 있고 그 안에는 100억 원의 보험금이 금괴와 통장으로 나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의 채소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이, 토마토, 상추가 무성하게 자란 밭을 보며 남편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놈이 또 전화도 안 하네. 혼잣말을 하며 물을 주는 순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는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잘 된다고 자랑하더니 언제부턴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최근에는 아예 연락도 뜸해졌죠. 순자는 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묻기엔 너무 자존심이 강한 민수였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 음식점은 코로나로 문을 닫았고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은 경쟁에서 밀려 망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는 아예 사기를 당했죠.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아내 지영과 함께 명품 가방을 사며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돈은 어디서 구할 거예요? 민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있잖아. 아버지 보험금 말이야. 그걸 어떻게 받아내요? 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줄 분이에요? 방법이 있어. 민수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엄마 혼자 시골에서 뭘 하겠어? 결국 우리한테 다 올 돈이잖아. 지영은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돈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죠. 결국 상속받을 돈이니 미리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요? 민수는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모셔와. 좋은 음식 해드리고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서 계약서에 사인받는 거야. 계약서요? 재산관리 위임장이랑 집 매매 계약서. 엄마 노후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돼. 지영은 잠깐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받을 돈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사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민수야, 어쩐 일이니? 별일 아니고요. 엄마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엄마한테 좋은 소식도 있고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사업 시작하려고 해서 상의도 드리고 싶고요.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려는 모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 갈게. 언제로 할까? 이번 토요일 오후 어때요? 지영이가 엄마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난 순자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변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토요일 오후 순자는 시골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들 내외를 위해 직접 기른 채소들과 고향 특산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드디어 정신 차렸나 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 속 선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된장도 챙겨왔고 며느리 지영을 위해 꿀도 준비했습니다. 민수 부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단지에 위치해 있었어요. 순자가 현관문을 누르자 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영아, 그동안 잘 지냈니? 순자는 며느리의 반가운 인사에 마음이 놓였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아니야, 뭘. 오랜만에 너희 얼굴 보니까 좋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예전보다 살이 쪄 보이고 옷차림도 여전히 번듯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생각했죠. 어머니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지영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순자가 차를 마시는 사이 지영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죠. 엄마 혼자 계시느라 외롭지 않으세요? 뭘 외로워. 마을 사람들도 있고 텃밭일도 있고 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 그래도 나이 드시면서 몸도 안 좋아지실 텐데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아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아직 80도 안 됐는데 뭔 소리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잠시 후 지영이 상을 차렸습니다. 평소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비싼 와인 한 병이었어요. 와, 이게 다 뭐야? 너무 많이 준비했네. 순자는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평소에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어요. 민수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한잔 하시죠. 아이고, 나 술은 잘 못 마시는데. 괜찮아요. 이거 비싼 와인이에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식사 시간 내내 민수 부부는 순자를 극진히 모셨어요. 음식을 계속 권하고 안부를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지 오래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민수야,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니? 아, 그 이야기 하려고 엄마 모신 거예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거든요. 지영이 아버지가 투자해 주시기로 하셔서.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네, 아버지가 민수 씨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요.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예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사실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수는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옆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각종 동의서들이었어요. 서류를 확인하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거실로 돌아온 민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엄마, 사실 오늘 상의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엄마, 노후 준비 말이에요. 혼자 시골에서 사시는 게 걱정되거든요. 순자는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노후 준비가 뭔 소리야? 난 아직 건강해. 지영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도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순자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갑자기 계획된 듯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방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에 든 두꺼운 종이들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게 뭐야? 엄마를 위한 서류예요. 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시골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요. 순자는 서류 제목들을 훑어보았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재산관리 위임장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 소리야? 집을 왜 팔아? 지영이 순자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설명했어요. 어머니, 시골 집값이 요즘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팔아서 서울로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서울로 와서 뭘 해? 난 시골이 좋아. 민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시면서 몸도 불편해지실 텐데 병원도 멀고 이웃도 별로 없잖아요. 난 아직 멀쩡해. 병원 갈 일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어떨지 몰라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걸 왜 지금 갑자기? 엄마, 사실 말이에요. 민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 엄마 재산도 함께 불려드릴 수 있거든요. 내 재산을 불린다고? 네, 요즘 부동산 투자가 정말 좋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 안전하고요.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지영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쪽 일하시는데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돈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시면 아까우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어떻게 알았을까 의아했습니다. 그 돈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너희가 내 돈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 민수와 지영이 잠깐 당황하는 듯 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냥. 아버지가 보험 들어두신 거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아냐? 정확히는 모르지만 꽤 될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보험금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재산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집을 팔 수는 없지. 그 집에서 너희 아버지랑 평생 살았는데. 지영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서울에 더 좋은 집 구해드릴게요. 시설도 좋고 병원도 가까운 곳으로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정든 집을 어떻게 그냥 팔아? 민수는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힘들다니? 사업 준비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잠깐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해서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결국 돈 이야기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예요. 엄마 돈으로 수익을 낸 다음에 더 많이 돌려드릴게요. 민수는 급하게 말했어요. 지영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통장에 넣어두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적어요. 순자는 아들 부부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까까지의 다정한 모습과는 달리 눈빛에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특히 지영의 경우 손을 꽉 쥐고 있어서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너희 사업이 그렇게 확실해? 물론이죠.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지만 순자는 뭔가 억지로 만든 확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집도 돈도 모두 말이죠. 이걸 사인하면 내 재산이 다 너한테 넘어가는 거야? 임시로요. 사업이 성공하면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민수는 서둘러 대답했어요.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게다가 오늘 초대한 것도 이 일을 위해서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내려놓자 민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조급함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명만 하면 된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순자는 아들의 말투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처음 집에 와서 반겨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이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들고 순자에게 권했어요. 어머니, 술 한 잔 더 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속일 리가 있겠어요? 난 이미 충분히 마셨어. 순자는 와인잔을 손으로 막으며 거절했습니다.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민수는 의자를 순자 쪽으로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골집 혼자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해요. 요즘 농촌 범죄율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데. 그래도 만에 하나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웃집도 멀고 밤에 응급 상황 생기면 누가 도와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지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아들 부부의 말에 잠깐 불안해졌어요. 실제로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서울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동네에선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확신해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민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하던 민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민수야, 왜 그렇게 나와? 아, 죄송해요. 그냥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민수는 다시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이미 순자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지영이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돈도 안전하게 저희가 굴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굴린다고?
너희가 사업 경험이 얼마나 되는데? 순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배웠다고? 그동안 사업 몇 번 망쳤는데? 그건.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실패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지영이 급하게 나섰어요. 어머니,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요. 이번엔 정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거라서 안전해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내 돈만 노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적 있잖아요. 언제? 고등학교 때 학비 문제로 힘들었을 때, 대학교 들어가서 등록금 낼 때. 그때마다 엄마가 도와주셨잖아요. 순자는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아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온갖 일을 다 했었죠. 새벽에 농사일하고 낮에는 식당 일도 했었어요. 그때 은혜를 이제야 갚으려고 해요.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순자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일은 부모로서 당연히 한 일이야.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내가 정말 나한테 은혜를 갚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민수와 지영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어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몰아간다는 거야. 오늘 처음 이야기 듣고 바로 서명하라고. 그게 말이 되니? 민수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기회라는 게 그렇게 급한 거야? 네, 투자 시기를 놓치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함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밀어내자 민수의 얼굴빛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는 듯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 돈 혼자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뭔 소리야?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상속될 돈이에요. 지금 주시나 나중에 주시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민수의 말투에서 가식적인 존댓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니? 언제부터냐고요? 한참 전부터요. 엄마는 시골에서 뭘 하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혼자서 다 쓸 수도 없으면서. 지영도 이제 가면을 벗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빚도 있고 사업도 해야 하고요. 빚이 있다고?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빚까지 있었던 거였어요. 민수는 이제 숨길 것도 없다는 듯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빚 많아요. 몇 억씩 있어요. 이자만 해도 매달 몇백만 원씩 나가고요. 몇 억이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엄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돈인데 지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민수의 말에는 이제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지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절박해요.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순자는 아들 부부의 진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을 정말 사랑해서 집으로 부른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게, 빼앗는 게 아니라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엄마 혼자서는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요. 지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투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제대로 관리 못한다고. 민수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엄마 현실을 봐요. 엄마 나이에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게 전부잖아요. 그게 어떻다는 거야?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니. 상관없다고요? 지영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저희는 지금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어머니는 그 큰 돈을 그냥 놔두고 계시잖아요. 순자는 며느리의 본색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민수는 어머니 앞에 계약서를 다시 펼쳐놓았어요. 엄마,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서명해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받을 돈이잖아요. 나중에 받을 돈이라고? 그게 확실해? 순자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뭔 소리예요? 저 말고 상속받을 사람이 또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상속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 그대로야.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거야. 지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해?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저 진짜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도움은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야.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영이 다시 앉으며 울먹이는 척 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절박해요. 형편 어려운 저희 그냥 버려두실 거예요? 순자는 며느리의 가짜 눈물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진짜 어려우면 진작에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이렇게 속임수를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민수가 펜을 집어들어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어요. 엄마, 제발 서명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순자는 아들이 내민 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펜으로 서명을 하는 순간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마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네, 정말이에요. 순자는 펜을 받아들었어요. 민수와 지영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성공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펜을 들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걸 떠올린 것 같았어요. 순자는 펜을 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긴장한 채 어머니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어요. 순자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우리 민수놈이 언젠가는 이런 짓을 할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잘 숨겨뒀으니까 절대 쉽게 넘겨주지 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에야 그 뜻을 알겠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들의 성격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왜 안 써요? 민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더욱 짙어졌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버지요? 갑자기 아버지는 왜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내가 언젠가는 이런 짓을 할 거라고 하셨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을?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 내가 병원에 안 오던 그날 말이야. 지영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옛날 이야기 지금 왜 해요? 순자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 어떤 상황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돈을 노리고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잖니. 순자의 말에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 아버지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순자가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서명 받으려고 하는 거야?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급한 게 아니라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기회라. 순자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너희한테는 기회겠지. 내 재산을 가로챌 수 있는.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가로챈다니요.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 권리라는 걸로 살아있는 어미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짓이 뭐예요? 저는 그냥 엄마를 모시고 싶어서. 모시고 싶다고? 순자가 일어서며 말을 끊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했어? 왜 명절에도 안 왔어?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지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영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그건 저희도 바빠서. 바빠서? 순자가 비웃었어요. 바빠서 어미 안부도 못 물어봐. 그런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적극적이지? 순자는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첫 장이 반으로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민수가 황급히 달려들어 계약서를 빼앗으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두 번째 장을 찢고 있었어요.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 내 돈 이야기 하지 마. 지영이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주우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 정말 죽겠다고요. 죽겠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혼자서 다 쓸 수도 없으면서. 내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상관할 일 아니라고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저는 아들이라고요. 당연히 알 권리가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알 권리? 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나한테도 말할 권리가 있겠네. 뭘 말한다는 거예요? 순자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앱이 실행되어 있었고 이미 1시간 넘게 녹음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늘 너희가 한 말들 다 녹음했어. 민수와 지영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을. 언제부터요? 집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지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거 지워주세요. 왜 지워야 해? 내가 내 핸드폰에 뭘 저장하든 내 마음 아니야. 순자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입고 왔던 외투를 챙겼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집에. 내 집으로. 엄마, 잠깐만요. 이야기를 더 해야죠. 순자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할 이야기 다 했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수와 지영이 뒤를 따라왔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나를 그리워해서 연락해라. 돈 때문에 말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민수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빗방울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으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의 변한 모습, 며느리의 가식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는 그들의 계획까지. 모든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녹음 앱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확인해 보니 총 1시간 30분 동안의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민수와 지영이 자신을 속이려 했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여보.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네.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연락처에서 김 변호사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였어요. 유언장 작성할 때도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순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순자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려요. 상속인 전원 제외하는 유언장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오로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순자 여사님, 무슨 일이신지요?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들어보겠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버스를 기다렸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순자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집 냄새가 반겨주었어요.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우리 민수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변호사님 만나서 유언장 새로 쓸 거야. 민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순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그랬던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순자는 문자를 읽고 헛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이미 아들의 본색을 다 봤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 누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순자는 두 번째 문자도 지웠어요. 이런 뻔한 사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집,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들까지.
내일 변호사와 상담할 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순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상속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반성할 수 있도록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했어요. 가방 속에는 오늘 녹음한 파일이 들어 있었고 또 다른 서랍에는 그동안 민수가 보낸 문자들과 통화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연락하고 평소에는 안부조차 묻지 않았던 증거들 말이에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구나. 순자는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맑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개운했어요.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오며 집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그쳤고 정말로 맑은 날씨가 되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찾아보며 기부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 의료비 지원 단체까지 다양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쓰이는 게 훨씬 의미 있겠네.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기부 신청서를 프린트했어요. 오전 9시 반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재산 관련 서류와 어젯밤 정리한 증거들, 그리고 오늘 녹음한 대화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경찰서 신고 전화번호도 핸드폰에 저장해 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순자 여사님,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급하게 연락하셨나요? 순자는 차근차근 어제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을 속이려 했는지, 재산을 빼앗으려던 계획이 무엇인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녹음 파일과 계약서 조각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아들을 감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재산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순자는 미리 준비해온 기부 신청서를 꺼냈어요. 제 재산을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상속인을 전면 배제하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유류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미리 대비해야겠네요. 어떻게 대비하면 되나요? 아드님의 행동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문서화하면 됩니다. 오늘 가져오신 증거들로 충분할 것 같아요. 순자와 변호사는 2시간 동안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새로운 유언장에는 민수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내용과 함께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없으시던데. 밖에 볼 일 있어서 나왔어. 엄마,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민수야,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어. 뭘 결정하셨는데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순자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민수의 차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민수와 지영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민수가 다가왔어요. 볼 일이 있었거든. 너희는 왜 왔어? 지영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급했나 봐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순자는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어요. 기회는 이미 너희가 스스로 날려버렸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민수와 지영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지영이 말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늦었어. 모든 걸 정리했거든. 뭘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언장 새로 썼어. 너희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했고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민수와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하다고?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제 너희가 한 짓이 더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화면에 띄웠어요. 어쩔 수 없어서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거지.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경찰은 왜요? 어제 너희가 한 짓은 명백한 사기 미수야. 증거도 다 있고. 지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야. 너희는 들키니까 사과하는 거잖아.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순자는 전화기를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고 배신한 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말이에요. 순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